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요즘에 춥죠? 날씨가? 가을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옷깃을 여미게 되네요. 벌써 겨울이, 순식간에 옵니다. 내일 수능 시험 치는 날이잖아요. 수험생들한테 참 응원을 하지만, 때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 수험생분들은 조금 실력 발휘를 다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해서 빠뜨리기 쉬운 거, 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충. 다름이 아니고, 충의 해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충이라는 것을 해소한다는 말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주 원국에 충이 있다면은 어떤 운이 왔을 때 이 충의 해소가 되냐, 충의 영향을 적게 받냐,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충은 나쁘다고 보지만 대체로 공부할 때는 뭔가 깨지고 부딪히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지만 나한테 안 좋은 오행을 충이 와서 건드려주면 오히려 충은 좋은 역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 안 좋은 충을 어떨 때 충이 작용을 못하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충이라는 것은 년월 일시 그 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지궁에 충이 온다면은 여러 가지 다 봐야 되겠지만 그냥 봐서 일단 조상의 궁에서 충을 맞는 거니까 조상에 문제가 있다. 뭐 또 아니면 타인의 문제가 있다. 그 뭐 넓게 나가서는 묘자리 뭐 하여튼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월지는 부모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문제가 뭐 역할이 깨질 수 있다. 아니면 환경에 월지는 뭐 직업도 되고 환경도 되니까 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주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이니까 본인, 배우자 또는 타인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시지 또한 자식궁이니까 자식 문제, 아니면 시지는 또 아랫 사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 사람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충을 갖고 우리가 한번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충을 해소가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이 자 뭐부터 해볼까요? 자 진술부터 해봅시다. 진술. 진술충이 있잖아요. 그러면 충은 뭘로 해산하면 육합이나 삼합, 방합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합이 들어왔을 때 육합, 삼합, 방합 중에 합이 들어와서 얘들이 합의 작용을 했을 때 충의 역할은 해소됩니다. 완전히 100%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합의해서 합의 작용을 먼저 하지 선합 후충이라고 하잖아요. 합의 작용이 먼저 되고 충의 작용은 뒤에 됩니다. 그래서 합이 들어왔을 때 충의 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술충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진술충에는 육합이 묘와 유 있잖아요. 육합으로 보세요. 그러면 묘술합이 되잖아요. 또 진유합금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요 글자나 요 글자가 묘와 유가 들어왔을 때 진술충의 기능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것은 서로 싸우려고 대립하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막아주고 제어해주고 아니면 그걸 해주고 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끝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돼서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진이나 술이 들어오면 충격작용이 일어나죠. 깨지니까. 술이 들어오면 요 안에서 뭐 누군가 진이 깨지든가 할 것이고, 진이 들어오면 술이 깨지든가 할 것이죠. 세력이 커지니까. 그죠? 그 세력에 따라 틀려지니까. 하지만 요
묘와 유가 왔을 때는 육합의 작용을 해서 진술충의 역할을 해소시킬 수 있다. 사조 원국에 진술충이 있다면은 요런 글자가 왔을 때, 요런 운이 왔을 때 그 충의 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진술, 충미 한번 해봅시다. 충미충. 자, 충미충을 한번 해볼까요? 충미충에는 삼합, 방합, 뭐, 이런 글자가 들어오면 되는데, 어떤 글자가 있냐면, 사와 해. 그러니까, 충미충일 때는 사와 해가 들어오면, 삼합이나 방합의 역할로 해서, 이 충의 작용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궁극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사와 미가 하면 뭐가 됩니까? 또 화국이 되죠. 자, 해와 축이 되면 수국이 되죠. 해와 미가 되면 목국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미충의 역할은 사화와 해수가 왔을 때 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누구로 떨릴 수 있다. 이런 애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충미충이신 분들은 운에서 사운과 해운이 왔을 때는, 아니면 월에서나, 그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충의 역할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일단 사와 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진술, 충미, 인신, 글자 크게 쓰니까 잘 보이죠? 자, 인신. 인신충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술이 있죠, 진술. 이것도 사합이나 방합으로 역할을 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인진목국. 자, 그러면 신진, 이렇게 또 수국 되죠. 자, 인술. 또 화국 되죠? 신술, 또, 이렇게 되면 또 궁극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충일 때는 진과 진토, 술토가 왔을 때, 삼합, 방합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충의 역할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신충은. 자, 그리고 다음 또, 진도 빨리 나갑시다. 인신사해. 그리고 사와해. 사와해는 충미가 있겠죠. 네? 사축 되죠. 해미, 사미, 뭐 이렇게 다 되죠. 이렇게 되면 사의 충은 축과 미가 올 때 충의 해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충은 이렇게 되고, 자, 충의 작용이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잘 일어나냐,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까 하는데, 충의 작용은 신왕한 사람인, 신약한 사람에게는 충의 작용이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 일주가 뿌리가 없는 사람, 뿌리가 하나만 있거나, 그 대신 신왕하거나 신강하면 충의 작용은 크게, 신강해도 그 충의 작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하거나 신강하고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할 때 충의 작용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원구에서 나한테 귀신을 깨주는 충이라면 이 충을 반기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자, 이노술 화국이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무토일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원국이 있다면 내년에 경자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뜨거운 화국을 녹여줄 수 있는 일단 경금은 들어옵니다. 이 경금이 힘을 쓰지 못할지언정 어쨌든 이 차가운 내간 그 경자년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살만하죠. 살만해요. 근데 이 자가 들어와서 좌우충이 된단 말입니다. 깨주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 자수가 이 뜨거운 삼합을 이 화운을 깨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나중에 볼 거고요. 만약 이 자수가 들어와서 일단은 이 화구를 깨준단 말이야. 충을 해준다고요. 좌우충으로 이 충을 깨준다고 막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경자년은 아주 좋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충이 와서 이게 깨지고 안 깨지고는 다른 것도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세운도 대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보자고요. 이럴 때 충은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충은. 네. 자, 화기태양할 때는 금수가 와야 되잖아. 그죠? 금수가 용신입니다. 화기태양하니까. 금수가 왔는데 그 금수에서 이 자수가 좌우충을 해서 이 화기태양한 거를 깨준다. 화기태양한 이 불을 갖다가 꺼준단 말이에요. 이 활활타는 불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자수의 역할은 이 경자년의 역할은 분명히 충의 역할을 해서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참 매일 오늘은 또 배가 고파서 또 오래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걸로 한번 찾아뵙고요. 오늘은 아유 참 매일 두서없이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알아서 좀 들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